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들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권을 주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이 예상된 가운데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월 들어 주택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경기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부스터샷 접종 증명을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생아용 역류 방지 쿠션이 질식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한 경고를 내고 사용을 중단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에 백신 접종 권한을 부여하는 주가 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선 12살에서 17살 사이 미성년자들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제외하곤 부모의 동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합니다. 주의회는 미성년자들의 백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자율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물론 연방식품의약국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승인한 모든 백신에 대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 요건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So SB 866 is a very simple bill. Just provides that if a teenager, anyone 12 to 17, wants to be vaccinated, they can go in and be vaccinated.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은 주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엘라베마주는 14살, 오리건주는 15살, 로드아일랜드주는 16살에 스스로 백신 접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의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주가 됩니다. 그동안 부모 동의 관련 제약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데 걸림돌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완전한 접종권을 갖게 되면서 팬데믹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n the incredible couple of years now, we're going to our third year of this pandemic, how important it is to protect our youth with these vaccines and with other vaccines so that they can stay in school, stay in in-person learning. 현재 미국에선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 중 12세에서 17세 사이 연령대의 경우 30% 가까이가 여전히 미접종자입니다. 미성년자 100만여 명이 아직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셈인데 이번 법안이 전체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택융자 몰기지 이자율이 크게 오르는 등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매물 역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주택 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전국 평균 3.56%. 지난주에 비해 0.11%나 오른 수치이자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과 이로 인해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등 모기지 금리 상승 요인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 올 연말까지 4%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2년도 말에 4%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4%까지 저도 예상은 올라갈 것 같고 어쩌면 4%에서 4.5% 사이까지도. 이미 정보론 같은 경우에는 LA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97만 불 그건 벌써 4% 이상으로 지금 또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4%, 4.5%까지는 내야 돼요. 일각에선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주택거래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여전히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을 비롯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지속적인 매물 부족 현상 등의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 구매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찾아는 그룹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면 굉장히 핫합니다, 아직도 물건이. 근데 주택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주택가격이 한간 떨어질 만한 그런 특별한 요인을 보이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엔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가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내일부터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내일부터 미국 육로 통관항이나 페리 터미널에 도착하는 모든 필수업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육로를 재개방하면서 일반 여행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미리 검토한 계획이며 앞서 관광객들에게 실시한 규정을 필수적인 국경 통과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시민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거나 비거주자에게 해당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내린 후 매년 워싱턴 DC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시위와 행진이 진행돼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위대들이 대법원 앞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에는 5만여 명이 참석했고 오하이오와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등에서도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보수의회 연방대법원은 현재 여성의 낙태권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이며 판결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 구트마허 연구소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1년 안에 26개 주에서 낙태 접근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스팀 분야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스팀 분야 전공생의 경우 3년간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비이민 교환 방문인 J1 비자를 소지한 스팀 분야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스팀 분야의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면서 스팀 분야 학생과 전문가를 제대로 유치하려면 비자 발급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부스터샷 접종 증명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샌프란시스코시가 5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런 의무화가 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 프로농구도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고구단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A lot of venues out there where you can walk in, no mask, no vaccine, no test. Here, you know walking in that everyone's vaccinated, and as of February 1st, everyone's boosted, whi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for our fans to feel safe coming to events. 의료진들은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가 확산세를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워리어스 팬들도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ou're like 2 feet from people and they're all around you and it's coughing and breathing. It's got to be germs in the air. It's a sense of like feeling protected and feeling like, you know, we're going to stop the spread of this virus. 경기장을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는 부스터샷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팬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5일과 29일 체이스 센터에서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과 뉴저지주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의무 조치를 내렸고 산호세시도 시 공무원에게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미 전역으로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하락하며 36,00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인데스크 등 가상화폐 정보 매체에 따르면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6,127달러까지 떨어지며 전날에 비해 1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한때 2,546달러까지 떨어지며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 사용자들의 셀프 카메라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IRS는 올 여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 증명서 발급과 자녀 세액 공제 포털 접속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신원 확인 업체인 아이디미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미는 사용자들이 제공한 신분증과 셀카를 비교해 안전한 신원 확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이용자들은 신원 검증을 위해 자신의 얼굴을 찍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척 레티크 국세청장은 신분 확인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 새로운 검증 과정은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신생아용 역류 방지 쿠션, 라운저 제품이 아기의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최근 리치코사의 일부 신생아 라운저 제품에서 생후 17일 된 아기와 4개월 된 아기가 각각 몸을 뒤집었다가 질식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접수됐다며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리치코의 포드스터와 포드스터 플러시, 포드스터 플레이타임, 범지 등의 제품으로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용품 기업인 무시앤코는 자사의 놀이개 젖꼭지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 중 고무로 된 부분이 본체와 분리될 경우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해당 제품 30만 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질식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고무 커버가 분리된다는 신고는 2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흑인 남성의 증오범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흑인 여성이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올해 35살의 흑인 여성 탄디카 라이트를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는 지난달 9일 뉴욕 맨하튼의 한 지하철역에 서 있던 20대 아시아계 남성에게 접근해 당신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미국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치면서 이 남성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시아계 남성의 피해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라이트는 지난 2014년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방화 혐의로 경찰에 그리고 무려 35차례나 체포되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에서는 지난주 흑인 남성의 증오범죄로 아시아계 여성이 숨진 사건을 비롯해 지난 12일에도 흑인 남성이 70대 한인 노인을 공격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히는 등 인종차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전자기기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이미 마쳤고 이제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원숭이. 손잡이를 움직여 화면 속 막대로 탁구공을 맞추니 빨대에서 스무디가 흘러나옵니다. 손잡이와의 연결을 끊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손잡이가 연결된 것처럼 화면 속 막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As you can see, it's unplugged. He's controlling the cursor entirely with decoded neural activity. 연구진은 원숭이의 뇌 양측 운동 피질에 칩을 심어 팔과 손을 움직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 자극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숭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려 할지 미리 예측해 원숭이의 뇌에 심은 칩으로 전자기기를 움직인 겁니다. 지난 2016년 일론 머스크가 개인 자산 1,000억여 원을 들여 세운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신경 레이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생각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씨를 쓴다거나 운전을 한다고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이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대로 기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뇌나 척추가 손상된 사람의 재활을 돕거나 뇌전증과 우울증 등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AI, 인공지능과의 경쟁입니다. It's going to be important for us to figure out how we coexist with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하지만 칩과 연결된 컴퓨터를 해킹할 경우 인간의 생각도 해킹될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뉴럴링크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에서 메타버스를 재가동한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과 경의, 중앙선 지하화 등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불심 달래기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 지도부는 조계사를 찾아 거듭 사과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에 메타버스를 타고 온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2030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탈락하면 도태돼요. 그래서 경쟁이 전쟁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번 대선은 5,000표, 심할 경우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 왜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삶이 나아지는지 주변에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표심 공략에 나선 이 후보는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기존에 나온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교통대책도 내놨습니다. 지하철 1, 2, 4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하철 4, 6, 7호선의 급행 노선을 그리고 신분당선은 연장한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 등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승려대회를 찾아 성난 불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입장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고 송 대표는 입장하긴 했지만 연단에는 오르지 못한 채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의원은 국회로 돌아와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박 2일 충청 방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이 나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 측과의 갈등이 또 불거진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구태로 모는 게 가증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3주 만에 다시 충청 지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남은 역사의 기로에서 늘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셔야 위기의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선조들이 500년간 살아왔다며 연고를 강조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찾아선 정권 비판 메시지가 담긴 짧은 즉석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이 연장되지 않도록 막아서 제가 대전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또 서산 군공항을 활용한 민간공항 건설과 대전 도심의 철도 지하화,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충남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구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공천 추천을 놓고 윤 후보 측이 자신을 구태 정치로 몰아붙인 데 대해 합의 결렬의 원인은 공천 추천이 아니었다며 참으로 가증스럽다, 모함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불쾌한 심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말을 아끼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과 나눈 얘기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화성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사령관이 되겠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비공개로 만난 뒤 미투 폄하 발언에 대한 김건희 씨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햄스터가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천여 마리의 햄스터를 살처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햄스터와 함께 해외로 피난을 가겠다면서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키우기 시작한 햄스터를 모두 당국에 넘겨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햄스터를 당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我覺得係應該要跟翻係啦，呢個防疫呢個都係好重要。 햄스터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햄스터를 유기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주인들로부터 걷어들인 햄스터를 대량 살처분했습니다. 햄스터와 토끼, 기니피그 등 약 3천여 마리를 수거해 이미 1,200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반려동물 주인들은 햄스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토끼나 햄스터를 데리고 해외로 피난 갈 전세기를 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아지면서 온라인 청원에는 4만 명에 육박하는 살처분 반대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其實個目的就係想救翻啲鼠鼠啦。個心情其實係因為由琴日開始，其實見到有好多無辜嘅鼠鼠，就算係被測到陰性，但係佢都要受到人道毀滅。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전자 코드 분석 결과 햄스터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살처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정말 햄스터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5G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G 주파수 대역이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건 대표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 대표님,
이 미국에서 시작된 5G 서비스가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버라이전과 AT&T라는 주요 통신사가 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최고 10배 정도 빠른 모바일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이달부터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라이전과 AT&T는 지난 3년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버라이전은 주파수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경매를 통해서 지난해 455억 달러를 지출했고요. AT&T 역시 230억 달러 이상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5G 대역이 항공기 운영 주파수와 가까워서 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5G 주파수가 항공기 레이더 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너무 근접해서 교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그동안 미국의 새로운 5G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미국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항공기를 변경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의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에미레이트 항공, 또 에어인디아, 일본의 자리나 ANA,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은 이 같은 이유로 실제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습니다. 특히 에미레이트 항공은요, 이날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또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9개 공항발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번 5G 서비스가 장거리 운항에 특히 투입이 되는 보잉 777이나 747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는 항공사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미국행 항공기를 777 기종에서 787로 교체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5G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주요 항공사들이 긴급회의를 가졌고요. 5G 주파수 교란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미국 내 노선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하겠다라고 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날씨나 자연재해 또 코비드로 인해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통신 주파수로 인해서 결항을 대규모 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항공사들은 그럼에도 특정한 기상 조건에서 작동하는 자동 착륙 장치의 오작동을 이게 일으킬 수가 있어서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5G 신호가 착륙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신사들은 미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40개국이 항공 서비스를 지금 방해하지 않는 5G를 안전하게 배치했는데 왜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신사들은 그래서 공항 주변에 설치된 중계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타격을 줄 수가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국에선 재택근무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 메타죠. 페이스북 이 회사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원래 1월에 하기로 했는데 3월로 미뤘고요. 또 증권사 로빈후드는 영원히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모든 전문직에서요. 원격 근무가 18%에 달했고 올 말에는 25%까지 근접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월 첫째 주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 DC나 뉴욕, LA 등 10대 비즈니스 지역의 직원 28%만이 1월 첫째 주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원격 근무자의 55%가 회사가 사무실을 출근하라고 강제를 하면은 퇴사를 고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이제 미국에서 뉴노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인사관리협회는 실제로 재택근무와 출근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워크의 증가가 지금 미국에서 뚜렷하다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회의 회사 줌이죠. 이 회사는 임직원 4,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근할 것이냐 아니면 원격 근무할 것이냐 또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것이냐라고 택하게 했는데 임직원의 1%만이 전면 출근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IT 사업부서나 사무실 비품 관리 부서 등 이제 필수 인력까지 포함하면 미래의 사무실 근무 환경에서는 단 2%만이 전면 출근할 것이다라는 것이 줌의 전망입니다.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족도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또 재택근무가 지금 일상화되면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구비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글로벌하게 일하는 젊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3분기에 예약자 5명 중 1명이 28일 이상 한 곳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또 예약된 날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간 10만 명의 이용자가 90일 넘게 한 지역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예전에 비해서 장기 숙박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각 도시와 국가들이 리모트로 일하는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비자와 세금 규정을 변경하고 있고요. 또 3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일종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과 사무실의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바뀌고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